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대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 있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바로 촉법소년들. 그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촉법소년 범죄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촉법소년 범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범죄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연간 2만 건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게 대응해왔는지, 또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2년 1만 6,435명이었던 촉법소년 범죄자 수는 2024년 2만 81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의 검거 건수 또한 이미 1만 4,563건에 달하며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단순히 수치적인 증가를 넘어 범죄의 내용과 강도 면에서도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는 촉법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지위가 오히려 일부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교화와 선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촉법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들은 주로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절도입니다. 2024년에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 418건이 절도 범죄였습니다. 이는 약 50.05%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중 상당수가 금전적인 이유나 충동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편의점, 절도, 빈집털이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는 대부분 친구들과의 유흥비 마련,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매 또는 단순히 재미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폭력 범죄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4,873건의 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의 집단 폭행,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 범죄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위축감을 안겨주며 학교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폭력의 양상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폭행을 넘어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장기간 괴롭히거나 집단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강간 및 추행 관련 범죄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57명이었던 강간 및 추행 범죄 연루, 촉법소년은 2024년 883명으로 무려 58.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증가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윤리의식과 가치관의 부재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그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접하는 성적인 콘텐츠가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에서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서울 등 주요 도시들도 뒤를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범위한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지만 지역별 증가율의 차이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교육 환경, 청소년 복지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가정 문제, 또래 집단의 부정적 영향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 예방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촉법소년이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68.6%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즉각성을 악용하여 더욱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는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그림자 중 하나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이며 디지털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 소셜미디어, 익명 커뮤니티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과 처벌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박, 온라인 사기,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촉법소년들이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는 그 특성상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삭제나 위변조를 통해 증거인멸이 용이하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욱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교화와 선도에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만한 생각을 심어주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584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촉법 소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입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현재의 보호 처분이 범죄의 경중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로 인해 촉법 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또래 집단의 영향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범죄 방식에 쉽게 노출될 경우 범죄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모방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죄 수법이나 비행 행위를 공유하고 과시하는 영상들이 확산되면서 이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범죄를 게임처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합니다. 또한 가정 환경의 불우, 학교에서의 문제, 사회적 유대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해체된 가정, 부모의 무관심 또는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은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비행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학습 부진 등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비행 집단에 가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해 정보와 범죄 방식에 쉽게 노출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콘텐츠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모방하려는 충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 음란물, 폭력적인 콘텐츠 등은 청소년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유혹은 현실 세계에서의 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청소년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교화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되 법의 형평성과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교화 및 교육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범죄 청소년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시설의 역할과 프로그램 내용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넘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상담, 가족상담, 진로,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는 기술적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유포를 규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디지털 흔적 삭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부모와 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정 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 분별법,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히 법의 문제만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청소년 상담센터, 보호시설, 쉼터 등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단순히 몇몇 청소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촉법소년 범죄 현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두운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촉법소년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이해와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